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푸바오가 있는 스촨성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바오 얼굴 가면과 깃발을 흔들며 푸바오가 있는 중국 스촨성 워룽선수핑 기지까지 달려간 한국 팬들. 바로 푸바오의 4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4개월 만에 푸바오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선지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성큼성큼 푸바오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인파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곳곳에 보이네요. 그래서 푸바오를 보려고 지금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푸바오는 한국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여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식지 않는 푸바오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상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중국 제조업체가 푸바오의 6개월 때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인데요. 이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무려 829달러, 약 115만 원에 달합니다.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해 푸바오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업체 측은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푸바오와 너무 닮아 갖고 싶다, 판다를 너무 상품화하는 것 같다는 등의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영국 왕실의 랜드마크를 미니어처로 옮겨놓은 이 작품, 입체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모든 건 100% 뜨개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올해 95살의 할머니란 점인데요. 이 작품들은 보관할 공간이 없어 버려질 뻔했지만 박물관이 그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해 영구 전시하기로 하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We've got a new home and that's continued and we can be here as long as we like. 뜨개질의 여왕이라 불리는 할머니는 수공예 기술로 대형 제국 훈장을 받을 정도로 유명 인사입니다. 전시를 하게 된 박물관 측에도 문의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People wondering if it's a temporary or permanent. So we've downsized the shop, downsized the cafe to be able to get the whole collection in. 훌륭하고 소중한 작품을 언제든 같은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까 참 다행이죠.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파리에서 개막했죠.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모이면서 관광지엔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사람들이 종이의 냄새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향수라도 뿌린 걸까요? Ça sent le papier ou un peu la baguette. Un peu la baguette? 이 종이의 정체는 바로 우표인데요. 프랑스 우정공사가 자국을 대표하는 빵이죠. 바게트 우표의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우표에는 프랑스 국기의 3색인 빨강, 파랑, 하양이 들어간 리본으로 장식된 바게트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It is a special stamp because if you rub the surface here, it smells the bread. And it's a specific stamps that we've done just because it's an iconic thing, the bread in France. 이 우표는 손으로 문지르면 갓 구운 바게트 냄새가 나도록 잉크의 특수향기 캡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총 59만 4천 장 한정판으로 판매되고 한 개당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8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기념으로 소장할 만하겠죠? 구불구불하고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를 따라가니 와인 저장고가 나오고 다른 한편은 분위기 있는 와인바가 있는 이곳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와인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루이 14세 국왕에게 와인을 은밀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루브르 박물관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The peasants that were living on the surface never really saw the amount of wine the king was drinking. 이 동굴은 이제 왕족이 아닌 프랑스 와인을 시음하러 찾아오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The land of wine. I think this is where you come. If you don't come here to at least do a wine tasting or do something like this or what we're doing here, you're missing a huge part of the culture of the place you're in. 프랑스는 지역별로 각각 다른 맛과 특징의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다양한 와인을 시음해보는 것도 프랑스 여행의 즐거움이겠네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입니다.
올림픽 로고 오륜기 동그라미 사이로 달이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다신 보지 못할 이색적인 장면들을 카메라로 찍어 SNS에 많이 공유했습니다. 달이 올림픽 반지 뒤에 숨어 있다. 달, 오륜에 키스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에 방송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 기상캐스터는 이런 대란 속에 특별한 기상 예보를 전해 화제를 낳았는데요.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방송사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고 있는데요. 검은색 배경화면에 올라온 지도가 뭔가 엉성해 보입니다. 이 남성 캐스터가 직접 손으로 그린 기상도입니다. 날씨를 전할 때 쓰는 방송사 컴퓨터 그래픽이 IT 대란으로 먹통이 되면서 기상캐스터가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지도에 행정구역 경계선이며 지명의 기온까지 실력이 꽤 대단한데요. 다행히 방송은 별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가끔 이렇게 날씨를 전해달라 옛 생각나고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충칭시의 한 농부가 두 손으로 껴안아도 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호박을 수확했습니다. 지름이 약 70cm, 그리고 무게만 85kg이 넘습니다. 2달 전 친구가 거대한 호박씨라며 주어서 얼마나 큰 호박일까 하는 호기심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이틀에 한 번 비료도 뿌리고 천을 덮어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호박은 주로 관상용이라 판매하거나 먹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호박에 마을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구경하러 많이 온다고 하네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산악지대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외줄타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이라인 세계선수권 대회가 스위스에서 열린 건데요. 자, 하이라인이란 탄성이 강한 너비 5cm 내외의 줄을 고지대에 설치한 뒤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묘기를 펼치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외줄을 빠르게 건너는 스피드 부문과 고난도 공중묘기를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부문, 두 종목이 있는데요. 단연 볼거리는 프리스타일입니다. 외줄에서 360도 회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손으로 줄을 잡고 연신 회전하는 선수까지 남다른 균형 감각과 묘기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5년 전 종영한 미국의 한 드라마가 시청률이 상승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방영된 HBO 드라마 빕은 한 여성 상원의원이 부통령에 오른 데 이어 갑작스레 연임을 포기한 대통령 자리를 승계받는 내용으로 현재 미국 대선 정치 상황과 비슷해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포기 발언 이후 이 드라마의 첫 시즌의 시청 시간이 한 주 만에 353% 급증했습니다. 온라인에는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이 드라마는 다큐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드라마 프로듀서도 심슨 가족도 해리스의 상승 가능성을 예측했을지 모르지만 빕도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고령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고독사가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도쿄도 감찰 의무원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에서 2020년 도쿄 중심부에 해당하는 23군데에서 10대에서 30대 742명이 고독사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고독사 사례는 연령을 구분했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케이는 사회와 관계 단절로 생활 능력과 의욕을 잃는 자기방해 문제가 젊은 층의 고독사 증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근해에 서식하는 상어들에게서 마약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해안에서 잡은 브라질리안 샤프노즈 상어 13마리를 검사한 결과 근육과 간에서 코카인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코카인 농도는 기존에 보고된 다른 수생생물에서 나온 것보다 무려 10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마약제도 실험시설이나 마약 사용자들의 배설물을 통해 코카인이 바다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여행 도시는 싱가포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산하 소비자 정보 플랫폼 포브스 어드바이저는 전 세계 60개 주요 도시의 안전점수 순위를 매긴 결과 싱가포르가 10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최고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덜하다는 의미입니다. 도쿄와 토론토가 그 뒤를 이었고 서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범죄율과 의료 서비스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온라인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다루는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습니다.